첫 번째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스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리그 우승을 노리는 벌리를 만나 홈에서 패했다. 강팀 상대로도 발렌틴과 마빈 존슨 등 윙백 자원들이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기회를 노렸고 우고보의 문전 침투도 있었는데 강력한 벌리 수비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가사마가 컨디션을 확실히 끌어올리며 측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 경기에서는 무사바와 함께 팀의 공격을 이끌 것이다. 스완지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블랙번에 패했다. 한국 대표팀 일정에서 다친 엄지성이 6주 이상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대신 출전한 비안치니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었고 리암 쿨렌도 전방에서 다소 고립된 모습이었다. 3경기 연속 팀 득점이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쉽다. 셰필드 웬즈데이의 승리를 본다. 스완지는 센터백인 벤자민 카방고를 비롯해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그라임스의 존재감이 큰 팀이다. 그러나 로날드를 제외하면 홈팀 수비를 넘어설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다. 가사마와 우구보, 안토니, 무사바가 공격적으로 문전 침투에 나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스토크시티 대 브리스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난적 노리치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기대했던 3점은 아니었지만 밀리언이 다시 선발로 나서 팀을 패배에서 구해냈다. 배준호도 한국 대표팀에서 보여준 재기 넘치는 플레이를 이어가는데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주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무패를 달리는 상황인데 로즈가 이끄는 수비 안정감도 인상적이다. 브리스톨은 미들스브러 원정을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일본 공격수인 히라카와 유와 더불어 윙어로 나선 메흐메티가 골을 터뜨리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옥스포드전 이후 3경기 연속 멀티골 경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휴식기 동안 팀 정비를 잘한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도 미들스브러 전처럼 선수비 후역습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스토크시티는 배준호와 캐넌, 밀리언 등 공격을 이끄는 스리톱이 정상적으로 출전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이트가 백포 앞에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경기에 나설 브리스톨이 수비로 버틸 수 있다. 브리스톨이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세 번째 경기 퀸즈파크 대 코번트리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퀸즈파크는 홈 연전 첫 경기를 패했다. 최하위권 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포츠머스를 잡지 못했다. 그로 인해 최하위로 추락했고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할만한 상대를 만나 덤벨레와 일리아스 체어, 사이토 등 공격진이 골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프레이가 공중볼 경합을 통해 이선의 기회를 전하려 할 것이다. 코번트리는 프레스턴 원정을 패하며 연패를 당했다. 예상을 깨고 닭공이 아닌 원정 버티기로 나섰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최전방에 나서 역습을 전개할 스트라이커 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운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퀸즈파크는 니콜라스 마센의 공격 가담 능력이 좋기에 홈에서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심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웅크리고 원정에 나설 코번트리의 골문을 쉽게 열기 어렵다. 벤시프와 에클스 등이 늘 수비 진영에 머물며 상대의 공세를 차단할 코번트리가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지로나 대 슬로반 브라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챔스 2차전 경기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페예노르트에 패했다. 반더 비크와 로페스 등의 골이 터졌고 점유율을 2배 가까이 가져가며 수차례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승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전력 누수를 안고 나서야 하는데 휴식기 동안 주전 윙어인 치간코프를 비롯해 포르투와 스투아니 등 공격수들이 부상을 당했다. 단주마와 브리안 힐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슬로바는 아포엘과 미트월란 등을 잡고 챔스로 왔지만 챔스의 높은 수준에 좌절 중이다. 맨시티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볼만한 상대로 인식한 셀틱에도 5골을 내주며 패했다. 바르세이안과 스트렐레츠 등 자국 리그 최고의 공격진은 전체적인 팀의 부진 속에 찬스를 맞이하지 못했고 다닐로는 공격 전개를 책임지지 못했다. 지로나의 승리를 본다. 슬로반도 2패를 안고 있기에 난적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위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라리가 최상위 볼란치인 앙헬 에레라를 중심으로
마르틴이 나설 지로나의 중원을 넘기 어렵다. 아벨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니며 이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단주마와 아스프리아가 해결할 지로나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슈투름 그라츠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라츠는 첫 2경기에서 브레스트와 브리에 등 비슷한 전력의 팀을 만났지만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스켈펜 키퍼를 중심으로 니클라스와 아이브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최전방에서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했다.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키테슈빌리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미카가 침묵했다. 스포르팅은 릴과 호벤 상대로 승점 4점을 챙기며 16강을 향해 가고 있다. 포르투와 벤피카, 브라가 등 다른 4강팀 상대로 우위를 보이며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팀으로 군림 중인데 챔스에서도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리그 8경기에서는 27골을 기록하는 동안 단 2실점했고 챔스에서도 데바스트와 이나시우 등이 최종 수비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 스포르팅의 승리를 본다. 홈에서 그라츠가 승점 추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력차를 극복하긴 어렵다. 모리타와 히울만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팀에 가져올 것이고 트린캉이 상대의 최종 수비를 돌파로 넘어설 원정팀이 승리하고 상위권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은 지난 릴 원정에서 일격을 당했다. 슈투트를 잡으며 기분 좋게 시작한 챔스였는데 디펜딩 챔프의 위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음바페가 부상으로 정상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데다 호드리구가 빠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홈 경기에는 시즌 아웃된 풀백 카르바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셀틱전 대승을 비롯해 2승으로 골득실에서 앞선 전체 1위다. 지난 시즌 레알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 시즌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말 경기에서는 장파올리 상대로 기라시의 골이 터지며 승리했고 이제 연승 도전에 나선다. 단 레알을 원정에서 만나는 일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말렌과 기라시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크로스와 엠레찬 등이 중원에 나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발베르데와 초우아메니가 나설 레알 중원 상대로 90분을 버티긴 쉽지 않다.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허물며 기회를 만들 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